예, 안녕하세요. 재테크서부터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우리가 7편에 왔어요. 7편 강론인데요. 이 강론은 이용활동이 이제 한 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죠. 그래서 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나올 만한 부분은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지대지가론이죠. 그래서 지대지가론을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지대와 지가의 의미인데, 뭐 지대라는 거는 뭐 잘 아시죠? 임대료.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하고 내는 대가죠. 그래서 임대료를 말한다. 자, 지가는 땅값이죠. 그래서 장래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를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 즉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현재 가치다. 이게 이제 가격의 정의인데요.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럴 때 이 지대지가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농경지지대 이론인데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이죠. 그래서 차액지대설은 차액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의 차익이냐? 비옥도의 차이다. 일단 이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고, 다시 말해서 대상 토지하고 한계지의 비옥도의 차이 때문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생산성의 차이가 지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어려운 게 이건데 곡물의 가격, 미래 가격이 상승하면 지대가 올라가서 땅 주인만 이익을 본다. 그래서 소위 지대의 정당성을 부정했어요. 그 다음에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 및 이런 걸 이제 설명을 못했다 이야기죠. 반대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은 이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의 핵심은 뭐냐 하면 토지라는 건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고 유한한 희소한 자원인데 토지의 사유재산이라는 걸 인정하다 보니까 지주가 소위 경작자 임차인보다는 훨씬 더 우월한 지위에 있죠. 그래서 지주가 강제적으로 뜯어내는 게 지대다라고 본 거죠. 즉 지주의 독점적주의로 열등지를 하더라도 지대가 있다. 그래서 거꾸로 이 사람은 이제 지대가 올라가면 결국 곡물의 가격, 밀 가격이 올라간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한계지에도 사유재산, 소유자가 있다면은 공짜로 땅을 빌려주지는 않더라. 무조건 지대는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 튀넨의 입지교차지대설인데요. 이 튀넨은 입지,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즉 위치가 도심에서 가까운 쪽이냐 먼 쪽이냐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이다. 즉 시장과의 거리에 따른 수송비 절감액이 지대이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지대 발생 원인은 입지 차이 때문이다. 위치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봤던 거죠. 자, 이걸 조금 더 상세히 볼게요. 설명 거의 다 했는데, 자, 리카도의 차익지대죠. 발생 이유는 비옥한 토지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이 비옥한 건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B번 토지의 비옥도와 위치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바로 이 차액이 지대가 된다. 수학체감은 뭐 당연히 어떤 토지나 적용되는 경제 원칙이죠. 자, 그 다음에 내용 보시니까 A번 한계지는 생산성이 가장 낮아서 생산비하고 곡물의 가격이 똑같은 땅이다. 그러니까 결국 곡물의 가격이 생산비하고 똑같다는 이야기는 남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한계지를 다른 말로 리카도 에이커라고도 한다. B번 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의 차이와 동일하다. 어떤 토지의 생산성이 한계지보다 높다면 생산비를 뺀 나머지가 남는 게 있겠죠. 그게 지대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대는 일종의 불로소득이다. 왜냐? 이 리카도가 살았던 시대가 1700년대 말, 1800년대 초예요. 이 당시 비료, 뭐 농기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주의 노력 때문에 땅이 비옥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자연이 주인 선물인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는 생산비를 빼고도 많이 남겠죠. 생산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지주의 노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불로소득이다라고 봤다는 거죠. 조금 어렵습니다. 자,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국 곡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잉여분 남는 게 많아지는데 그게 지대를 결정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남는 건 싹 다 지대니까.
다음에 평가인데 여기는 이제 토지의 위치의 문제를 조금 경시했어요. 비옥도만 따졌고, 다음에 비옥도 자체가 아니라 비옥도의 차이, 차액지대, 차이를 주로 중점을 뒀다. 다음에 최열등지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지대가 있는데 리카도의 주장에 따르면 한 계지 이하, 즉 열등지나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설명을 못한 거죠.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인데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발생하는 수입이므로 최열등지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지대는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수요가 공급을 조건의 희소성의 법칙과 자본주의 하에서 토지의 사유화, 즉 토지마저도 사유재산을 인정하다 보니까 지대가 발생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지대가 발생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한계지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요구하면은 지대가 있다, 그 이야기. 한계지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지대가 상승하면 결국 건물의 가격이 올라가더라, 그런 이야기죠. 이 튀넨의 입지교차지대에서는 나중에 또 나오는데요. 입지론에서 이미 나왔죠. 입지론에서 나왔는데 입지, 위치의 차이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리카도 비옥도 대신에 튀넨은 소비지하고 도시 중심지 사이의 거리, 접근성, 이런 걸 고려하여 거리에 따른 수송비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튀넨에 의하면 지대는 생산자와 시장 간의 거리가 결정한다. 즉 도시 중심지의 접근성이 높으면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지대가 굉장히 높은 땅이고, 거꾸로 도시 중심지에서 멀어지면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대가 작다, 그 이야기예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독점지대라는 거는 뭐 기억을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만, 이 마르크스의 절대지대하고 혼돈하면 안 돼요. 이걸 바꿔 쓴 문제가 이미 기출이 됐죠. 그래서 독점지대란 토지의 공급 독점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지대를 말한다. 즉 토지 수요는 많은 데 비해서 토지의 공급은 지구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독점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지대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토지지대 이론인데, 입찰지대라는 거죠. 이름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입찰지대 이론은 알론소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즉 입지교차지대설을 도시공간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시킨 거다. 그래서 토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지대가 해당 토지에 대한 최대 지불 용익이라고 할 수 있다.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입찰지대란 입찰에 따라 지대가 결정된다, 그거 아닙니까? 경매, 입찰에 따라. 그래서 영어로 bid, rent, curve를 하래요. 입찰지대는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대 금액이다. 초과 이윤이 제로가 되는 수준의 지대이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초과 이윤이 제로가 되는 수준의 지대죠. 그 다음에 입찰지대 곡선은 도심으로부터 한계 지점까지 각 지점에 토지를 경매에 붙인다가 정할 때 토지용자가 부를 수 있는 최고가다. 항상 최고가가 입찰에 참여했을 때 최고가가 낙찰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생산물의 단위당 한계 운송비를 토지 이용자의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15회 재시험 볼 때인데 그때 지문 한 개 나왔는데 꼭 외울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 교통비 나누기 토지 사용량이다. 자, 기타 현대적 지대 이론인데요. 마샬은 이 핵심어만 기억합니다. 핵심어. 한 번씩 읽어보면 돼요. 마샬은 위치 가치를 강조했다. 위치. 토지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 이야기죠. 옳은 이야기고요. 허드라는 사람은 접근성을 강조했다. 즉 지가의 바탕은 지대이고, 지대는 위치에 의존하고, 위치는 편리함에, 편리함은 가까움에 의존한다. 즉 결국 가까울수록 지대가 높아진다. 그래서 접근성을 강조했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헤이그라는 학자의 마찰 비용 이론인데, 지가는 마찰 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를 합한 값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인간 생태학적 이론이나 페널티 이론은 한번 읽어보시는 정도면 아주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가끔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 지대에 관한 논쟁이죠. 그래서 이 고전학파하고 신고전학파는요, 왜 여기다 새로운 고전학파라고 이렇게 있어요? 걔네가 같아서요, 달라서요? 달라서. 그래서 다행히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이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아까 차액지대 이론을 주장한 리카도인데, 리카도 이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생산 요소를 토지 노동 자본으로 보라고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다. 자연적 특성이 뭐죠? 부동성, 부증성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배분되는 순서는 자, 노동이나 자본 같은 다른 생산 요소에 먼저 주고 왜? 이것들은 가변 요소니까 안 주면은 회사를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그러니까 먼저 줘야 돼. 그래서 토지는 나중에 남는 걸 준다. 남는 것 나중에 준다. 즉 지대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분이다. 그러니까 남는 게 없으면 안 줘도 된다 그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지주가 노력해서 생산성을 높인 게 아니죠. 자연의 선물이다. 그래서 불로소득으로 받다. 즉 지대는 생산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게 리카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마샬 같은 신고전학파는요. 생산 요소를 토지, 자본으로 구분하고 이 자본은 수십 개가 있다라고 본 거죠. 자본은. 그래서 토지의 인문적 특성을 강조했다. 정확하게 반대죠. 그 다음에 수익은 각각의 자본주의 공헌도에 따라 주는 것이지 토지를 뭐 나중에 주고 그런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대는 생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일 뿐이다. 그럼 지대는 생산비를 구성한다. 이쪽은 생산비가 아니다. 이쪽은 생산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쪽은 불로소득이다. 이쪽은 생산 요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이다. 이렇게 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 현대적 지대 논쟁인데 여러분 여기는 이제 이 전용 수입하고 경제지대의 뜻만 하시면 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전용 수입이 먼저 할게요. 전용은 이전할 전자 사용할 용자니까 바꿔서 사용한다 이야기인데 다른 용도에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소위 최소한의 금액이에요. 만약 이 전용 수입도 안 준다 그러면 설비를 전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생산비예요. 그래서 공급 곡선 아래쪽이 전용 수입이죠. 그러면 근데 시장에서 500원에 100개를 팔았다. 5만원 벌었는데 전용 수입은 반쪽이니까 25,000원이네. 100개 만들 때 생산비죠. 나머지 25,000원은 뭐냐? 그게 바로 잉여분이다. 잉여. 이걸 공급자 잉여, 생산자 잉여라 그러는데 그게 지대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경제지대는 뭐냐? 생산 요소가 실제로 얻고 있는 수입 5만원, 500원짜리 100개에서 전용 수입 25,000원을 제외한 부분을 말하고 이는 요소 공급자의 잉여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경제 지대가 아까 고전학파는 지대가 잉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대가 잉여인데 결국 공급의 탄력성이 클수록 전용 수입이 커지고 경제지대는 작아진다. 그럼 비탄력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럼 이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가려면 얘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전용 수입은 제로가 되고 전부가 경제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죠. 탄력의 반대.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시고 너무 길어지니까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료는 네이버 카페에 올려놨어요. 재테크닥터 주영남이라는 카페죠. 그래서 원고를 내려받아서 원고 보시면서 들어보는 게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